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기초 교재,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 병법의 김일중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싶지만 어쩐지 갈수록 자신감은 바닥을 치고 일상도 무기력, 주식도 무기력 하다는 우리 개미들. 하지만 아는 만큼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배우는 만큼 위험도 줄어들겠죠. 매 순간 변동성에 시달리는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무기, 주식 병법과 함께 하신다면 자신감 쑥, 정보 쑥. 좋아요. 주식 병법 두 번째 장을 열어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런 기대감, 신뢰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되면 결국 주가는 올라간다. 네,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3조 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AI 칩의 선두주자 엔비디아. 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런데 식품업계에도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작년 5월 시총 8천억 원에서 1년 만에 시총 4조 원을 목전에 둔 라면계의 엔비디아. 자, 불볶음면에 식을 줄 모르는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서 30여 년 만에 라면 대장주 자리를 차지한 기업이 바로 삼식품인데요. 야, 이거 보셨어요? 외국인들이 그 맵다는 불볶음면을 먹으면서 막 챌린지하는 영상. 아니 그 외국의 유명한 여성 래퍼 있잖아요. 네네. 키디비. 네네. 키디비가 이 불볶음면 내가 30분 만에 운전해서 지금 드디어 하나 사왔다고. 오. 그 틱톡 영상 뜨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요? 예. 흠뻑 빠졌군요, 그 맛에. 근데 그거를 막 매우 하면서도 되게 즐겁게 먹는 그런 영상들이 꾸준히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중독성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예. 그리고 또 요즘에 새로운 맛들도 출연해가지고 그 까르르르르 불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미국의 한 소녀가 생일 선물로 이걸 딱 받고 막 눈물을 퐁 이렇게 쭉 흘린 거 보고 야 이게 그 정도로 이 외국인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구나. 이게 해외에서 그만큼 불볶음면 품귀 현상이 네네.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삼식품의 위상도 아주 올라가고 있는데요. 잘 만든 불볶음면 하나가 삼식품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불볶음면 김정수 삼식품 부회장께서 네. 1년간 직접 발로 뛰면서 그 매운 소스 개발에 아주 열중한 것으로 유명해요. 오. 근데 또 이제 삼성이라는 기업이 또 원래 라면 정통을 갖고 있는 또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라면의 원조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농심한테 그 자리를 굉장히 오랜 시간 또 내어주고 또 이제 눈물을 머금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회장님이 칼을 간 게 아닐까. 예. 효과에 조금 힘입어서 삼식품의 매출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당연히 실적과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불러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 깜짝 놀란 게 삼식품 전체 매출의 70%가 불볶음면이라고요. 네. 와, 오호.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쓰면 멱살 잡고 캐리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하드캐리. 바로 불볶음면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까꼬불닭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 매출액이 무려 85%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에 처음 시장의 모습을 드러냈던 불볶음면 같은 경우가 2014년에서 15년도부터 소셜미디어, 유튜브 이런 곳에서 그 챌린저 아까 말씀하신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더 불볶음면의 인기가 늘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게 사실 돈 안 들이고 그냥 자전적 홍보 효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그렇죠. 기업에서는 굉장한 큰 이득일 것 같은데 해외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맛볼 수 없는 국내 미출시 불볶음면이 꽤 있다면서요. 야, 국내는 나오지 않지만 또 해외 판매용으로 되는 불볶음면 소스들이 있군요. 그냥 수출용이라는 거잖아요. 많더라고요. 수출용. 오. 야, 어떤 맛일지 좀 궁금해지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난해 삼식품 시총이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4조 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라면 대장주 하면 농심이었는데 그렇죠. 농심의 시총을 1조 원 이상이나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삼식품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식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뭐 신뢰,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되면 결국 주가는 올라간다. 그게 주식의 이제 핵심인데, 삼식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심에 비하면 정말 현저히 네. 낮은 시총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이었거든요. 당시에 좀 네.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5월의 경우 농심 시총이 2조 3천억 원대인 반면에 예. 삼식품의 시총은 8천억 원 수준이었단 말이죠. 1조가 안 됐었고. 네, 작년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2배 이상 차이가 났었잖아요. 작년에 이때 샀어야 됐네. 그건 뭐 이제 어찌되면 결과론적인 거니까. 그렇지. 예. 난 항상 이래. 그래서 결국 삼식품은 지금 30여 년 만에 무려 라면 업계 시총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저 차트에 보면요. 예. 저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 딱 찍혀 있는 저거는 뭐예요? 저 잘못 표시된 건가요? 이게 점상이라는 거거든요. 점상? 네. 점상한가. 점 상한가. 네, 점상한가. 말 그대로 점을 찍고 상한가를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장을 하면은 9시 땡 하면은 호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등락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 점상 같은 경우는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로 시작을 한 거예요. 오호. 그리고 시장이 종료될 때까지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채로 장 종료를 했다라는 거죠. 아니 그 대단하네.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 홀인원이 있다면 우리 주식쟁이들은 이 점상이 있네요. 그렇죠. 그 정도. 점상이. 오, 그래서 요거 가끔씩 상한가 중에 가장 좋은 상한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상. 네. 이거 전문 용어인가 봐요. 네. 익혀둬야 되겠습니다. 점 상한가. 네, 점상한가. 점상. 근데 이 삼식품의 실적 상승에 요즘 그 환율도 도움을 많이 줬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환율이 너무 환율이 좀 너무 세잖아요. 그러네. 그런데 결국은 환율이 세다라는 거는 수출하는 수출 업체한테는 호재거든요. 완전 그렇죠. 호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가 삼식품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해외 매출 비중이 무려 75%라고 꽤 했잖아요. 높죠. 그 이 75%의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이 되는데 환율이 좋잖아요. 네. 당연히 또 수혜로 작용이 되는 거죠. 실적의 매출이 동반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이 삼에서 수출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게 또 수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삼이 더 좋은 건가요? 그렇죠. 현아 씨가 옆에서 보니까 읽는 능력은 확실히 있어 이제. 그럼요. 흐름을 좀 읽을 수는 있어. 단지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지. 네. 네. 자, 그런데 라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좀 한번 궁금해지는데 각자들 최애 라면 한 번씩 훑어보시죠. 얘기해보세요. 근데 저는 뭐 지금 오늘 삼식품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저는 예전부터 그 좀 햄 향이 나는 어. 라면을 네, 좀 좋아해요. 예. 원래. 그 맛있지. 예, 남자 불리는 라면도 물론 매콤할 땐 좋은데 네네. 저는 삼라면을 그 햄 향이 나가지고 네, 좋아했었거든요. 아, 햄 좋아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어른 애기 입맛이어가지고. 맛, 애기 좀 부대찌개 맛도 나고. 오, 약간 그러다 그 보니까 느낌. 붓지만. 저도 네. 삼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저는 좀 이거를 TMI로 좀 풀어보고 싶어요. 저는 TMI? 라면 역사를 보면은 우지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그때 그치. 너무 힘들었었잖아. 그때 휘청했지. 사람들이. 그 우지파동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사태인데 맞아요. 우지파동 전에 전 삼라면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 정말 맛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지파동 이후에 그 기준이 바뀌면서 이전의 소스를 못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라면 맛은 우지파동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전에는 삼라면이 저는 최애였는데 우지파동 사건 이후부터는 신라면이 제 아. 최애 라면이 됐습니다. 실은 부동의 네. 1위거든요. 국내에서는.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라면 뭐냐면 아유 날씨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흥짬뽕 사 먹지. 무슨 짬뽕이죠? 나 모르겠는데. 그 황정민 씨가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아. 어디서 주문했어?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최민식 씨요? 아니요. 이것도 황정민 씨요? 저는 짬뽕을 좋아해가지고 이 짬뽕이 제 입맛에 딱이더라고요. 그럼 아까 얘기한 오이도 있지, 그쵸. 삼도 있지, 농 있지. 맞아요. 그럼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자, 국내 라면 3대장. 네. 그 차트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보여지는 차트가 삼식품 일봉 차트예요. 야, 네. 이런 이게 그래프라고요?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네. 이 차트가 진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의 특징. 우리나라 주식이. 한 번 신고가를 달성하고 응. 모멘텀이 붙으면 응. 정말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간다. 진짜, 야. 예. 제가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이게 누구나 좋아하는 차트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저렇게 치고 올라가거든요. 누구나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식품주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무슨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도 아니고. 사실상 이제 이 30품의 차트를 보시면 2023년도 한 6월, 5월까지만 해도 10만 원 초반대였어요. 아, 그죠?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은 5월달 기준으로 신고가 기준으로 57만 9천 원이란 말이죠. 와, 500% 이상 올랐죠. 대단하네. 네.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1년 이러지? 정도 사이 만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네. 못 들어가죠, 이거는. 아, 못 들어가요. 자, 우리가 이제 점성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 중간에 갭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잖아요. 네, 비로 있어요. 예를 들어 35만 원과 50만 원 사이에 공백이 존재하죠. 네. 여기 사이에 거래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네요. 뭐 찍혀 있는 것들이 네. 없네요. 그냥 네. 쭉. 이게 조정이 들어오면 한 47만 원부터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고 보는데 네. 지지를 받쳐줄 수 있는 매매 참여자들이 없다 보니까 이 지금 이 공백은 굉장히 불안한 요소인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즉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요, 굉장히 많은 확률로 35만 원까지는 쭉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차트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거- 이런 게 네. 바로 우리 홍 소장님만 알려줄 수 있는 정말 꿀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일론 네. 머스크가 만약에 불볶음면 한번 먹어주면 난리 나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가 이 기업을 인수하면 돼요. 자, 우리가 너무 그런 미래까지 되는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네네. 불폭분면으로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만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심히 지켜볼 그렇죠. 필요가 있다라는 네네네네. 말씀해 주셨고 네. 농수 한번 볼까요? 네, 농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오, 변동이 좀 차트에서 많네요. 오. 뚜렷하게 보이는 거는 없어요. 왜 네. 그러냐면은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정별에서 역별 왔다 갔다 좀 불안한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네. 저 헤드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봉우리가 많죠. 네. 예, 예. 지금 최근에는 30장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또 헤드를 만들어내고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아. 지금 저기 헤드 부분이 굉장히 뚫기가 어려운 저항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걸 뚫어내려 그러면은 적어도 농심이 이 주주들에게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말 우리 회사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회사 사도 된다라는 어떤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재료가 동반이 돼야 돼. 두 번째로는 삼 같은 경우는 불볶음면이라는 재료가 있는 거고 네. 농심엔 과연 그 재료가 무엇이 있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딱히 지금 신제품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를 결합해 보자면은 농심에는 모멘텀이 동반될 수 있는 이유가 많지 않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서 주가가 한 요 정도 선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보이네요 차트가. 그러니까요. 옷기 한번 볼까요? 옷기. 네, 옷기를 저는 오히려 농심 차트보다는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 지금 계속 뭔가 좀 우상향하고 있는 듯한 예,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추세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 차트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부딪히는 구간이 있어요. 2023년 7월 부근을 보자면은 굉장히 큰 낙폭이 있지 않습니까? 6월부터 그러네요. 7월까지. 좋네. 그렇죠. 그럼 이 구간에는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준비하고 있는 심리자들이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나도 언제 네. 팔아야지. 물려 있단 말이에요. 어. 그 물려 있는 사람들이 주가가 자기 주가 부근에 오기 시작하면은 이제야 드디어 털어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심리를 보자면 네, 네. 지금 딱 보시면 어때요? 46만 원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주춤하고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옷기 같은 경우는 차트에 대한 추세는 잘 그려가고 있으나 현재 주가는 진입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고 오히려 조금 그 4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좀 관망을 하다가 네, 네, 네. 41만 원 선이나 42만 원 선부터는 전략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차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소장님, 진짜 우리 프로그램이 좋은 게 뭐냐면 소장님은 진짜 이 심리 그다음에 추세 모든 걸 다 이 버무려 가지고 예술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왠 줄 알아요? 내가 봤을 때 지금 8대 넣어놨어. 네, 8대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 라면 3대장 봤는데 소장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어느 쪽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어느 쪽이 기울어요? 지금 빨리 나 적어야지. 응? 저는요. 네. 비하인드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8대라니까. 자, 주식 전략가 홍주원 소장이 아낌없이 공개하는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 병법.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 병법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간상 방송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이 실시간 종목 정보는 물론이고요.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중 시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모든 고민과 궁금증 홍주원 소장이 직접 주식 병법 채널톡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연간 라면 수출액이 2015년도부터 꾸준하게 9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액을 살펴보면 9억 5,200만 달러 정도, 거의 독점이죠 이 정도면. 김의 거의 최대 시장은 지금 현재는 미국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개미들이 원하는 소스. 맞춰보세요. 자, 지난해 출시 60년을 맞은 우리 라면 수출액이 역대 최대 1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또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라면 수출액 역시 작년 동기 대비 약 34%나 늘었다고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K 컨텐츠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네. K 푸드도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세계인의 관심을 확실히 좀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국 영화나 TV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이제 라면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BTS의 역할도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4%가 증가를 했어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을 살펴보면 9억 5,200만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이에요. 라면을 팔아서 1조 2천억의 그 수출액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요, 이 수출 말씀하시니까 전 또 생각나는 우리나라 효자 수출 품목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바로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김. 아, 김 너무 인기 많잖아요. 한국 오면은 그렇게 외국인들이 김을 많이 사간대요. 김밥도 인기라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냉동 김밥도 진짜 인기 많잖아요. 건강식으로. 올해 한 1월에서 2월까지요. 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30%나요? 특히 미국과 중국 시장의 수출액이 각각 40% 넘게 증가했어요. 중국은 그렇다죠. 미국도요. 미국에서 지금 김 인기가 어마어마해요. 약간 겉보기에 조금 검정색이라서 싫어할까 했는데 엄청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중국과 태국 같은 경우에서는 조미김보다는 마른 김 위주의 수출이 좀 늘고 있어요. 마른 김을 좋아하는군요. 오, 참. 나라마다 또 이렇게 좋아하는 그쵸. 김들이 서로가 있네요. 다르죠. 네. 아, 근데 이렇게 뭐 불닭볶음면도 그렇고 김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K푸드 또 뭐가 있을까? 살펴보니까 또 있을까? 또 있습니다. 뭐죠? 만두. 두만 만두. 우리가 게임으로 많이 외쳤던 만두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또 인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맞습니다. 만두는 사실 뭐 전 세계 어딜 가도 쉽게 먹을 수는 있어요. 실은 뭐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음식이니까. 문제냐면요. 네. 전문 식당을 가야지 우리가 보통 만두를 엄청 막 지극정으로 쪄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맞아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만두는 아우, 냉동만두 뭐 기가 막히잖아요. 종류도 너무 맛있어. 네, 간편하게 정말 그리고 빠르게 먹을 수 있다 네. 보니까 북미 시장의 만두 점유율의 비교가 차지하고 있는 게 41.9%.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 2위 브랜드와 점유율 차이가 3배 이상 납니다. 압도적 1위. 압도적인 거예요. 이야. 압도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기도 했죠. 이제 아니 식품 회사라고 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어. 삼은 라면 대장주라고 한다면 네. 식품 대장주는 바로 제일제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생각해봐봐. 우리가 핸드폰 하루 안 볼 수 있어. 근데 한 끼 굶으면 어떻게 되냐고. 미치지. 예민하시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먹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소스 전쟁. 우리 식품업체들이 글로벌 소스 시장 선점에 나섰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소스 진짜 너무 맛있어. 네. 그 불 소스도 따로 팔잖아요. 네, 맞아. 소스 전 맛. 맨날 집에서 뭐 지지든 볶든 할 때 무조건 때려 넣거든요. 너무 맛있어. 또 너무 매운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래. 예. 몰라 난 그렇게 화끈한 게 좋더라고. 주식도 화끈하게. 좀 화끈한 분을 위해 가지고 히든주 소스 한번 좀 이거 우리 그래. 밥 먹을 때 많은 소스 말고 네, 진짜 네. 우리 좀 제일 중요한 소스 히든주 소스. 그래. 제가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지금 최근에 한국 소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네. 그래서 식품업계가 소스 라인업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어요. 교치킨, 네. 삼양식품, 응. 농 이러한 회사 같은 경우 한국의 맛을 잘 살린 소스를 글로벌 시장에 내놓고 그걸 선점하기 위해 속도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이 기업들이 조금 매운맛에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시죠? 너무 좋아하죠. 나 위무로 그래서 먹어. 맛있어. 제가 그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매운맛에 일가견이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도 그 매운맛으로 지금 승부를 잘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난 진짜 희한한 현상인 것 같아. 원래 외국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죠? 맞아요. 네. 유럽 쪽이나 이게 매운맛에 대한 좀 이렇게
분호가 있었는데 요즘엔 그걸 즐긴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매운맛은 맛있게 맵잖아. 맞아요. 고추장 이런 것도 맛있게 맵잖아. 맛있게 표현 잘하시네. 자, 이렇게 해외 진출에 집중하는 식품업계가 또 어떤 한국의 맛으로 이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제 개미들이 원하는 소스. 정말 우리가 그 밥에 뿌려 먹고 저 면 소스 말고 진짜 개미들이 원하는 그 소스 얘기를 좀 할 차례입니다. 자, 홍준 소장이 생각하는 식품 관련 유망주 히든 주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 소장님 오래 기다렸어요. 히든주 소스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기업은 트렌드에 맞게 프리미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높여가는 식품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나왔어요?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왔어? 왔어? 힌트 하나 더. 아, 뭐야? 이건 이제는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검색만 해도 나올 것 같은데 시총이 굉장히 큰 대형주입니다. 뭐 삼성전자야? 최근에 소스 만들어요? 삼성전자. 아니 그런데 사실은 어떤 기업인지 맞출 수는 있는데 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병법이잖아요. 병법이죠. 그렇죠. 결국은 종목 명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전략이 더 중요하다. 오케이. 자, 역시 주식 전략가 우리 홍주원 소장의 주목할 만한 식품 관련 히든주 설명까지 확인해 보셨죠? 이 히든주가 그래도 나는 정말 이름이 궁금하다 하시면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병법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 채널톡 추가 방법 말씀드리죠. 카카오 채널톡 친구 추가 방법이 헷갈리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을 열고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검색창에 주식병법 입력하신 후에 나오는 채널 목록에서 주식병법 클릭하신 후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을 누른 뒤에 팝업창에서 채널 추가를 클릭하시면 주식병법 친구 추가가 완료됩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주식 무기 주식병법.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혹시 방송을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병법 유튜브를 구독해 주세요. 방송 다시 보기부터 주식 기초 강의까지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주식병법 세 번째 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두 전략가와 함께 하신다면 주식 초보 탈출. 전 세계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인공지능. 근데 여러분 이 AI가요 전기 먹는 하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AI 성장을 위해서는 전력난을 해결해야 된다. 저의 필승 전략을 네, 제 전략을 이 정도면 진짜 여기까지 지금 숟가락 놨으니까 해주시고 역시 주식병법이다. 이제는 본전 찾고 싶어요. 뿌잉뿌잉.